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휴일에 편안하게 쉬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조갑제닷컴 회원 토론방에 나온 글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돌아오라 이회창, 김상홍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할 사람은 이회창밖에 없습니다. 100세 시대에 80나이가 뭐 그리 대수입니까? 이승만 박사는 50세 시대에 이런 나이로 대통령이 되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모세는 80 넘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 우리 민족을 이끌고 자유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지도자는 이회창밖에 없습니다. 이런 글을 몇 달 전에 읽었더라면 무슨 정꼬대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걸 읽어보니까 이 글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50세 평균 수명 시대에 이런 나이로 대통령이 되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졌는데, 이회창 씨는 80밖에 되지 않는다. 80밖에 되지 않는다는 요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엉뚱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것은 이 자유진영, 대한민국 세력의 중심에 있어야 할 자유한국당의 무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무능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니지만 가장 최근의 사례를 가지고 논한다면은, 최근 이 호남 출신 두 사람이 아주 어려운 발언을 했습니다. 광주 출신인, 또는 운동권 출신인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두 차례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주 잘 정리된 글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 부의장입니다. 아주 직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사는 적법 절차를 위배한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내란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법률적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하여 책임자,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세다고 생각되었는지 언론에서 이 인터넷 판에는 다루었는데 종이신문에는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선일보만이 최보식 인터뷰를 통해서 심재철 국회 부의장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 자당의 국회 부의장 발언에 대해서 혼신의 노력이 담긴, 정신이 담긴 이 발언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이 정권의 이념적 지향점에 대해서, 또 구성원들의 반대한민국적 성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뭘 하겠다든지 하는 발표도 없고, 당대표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심재철 국회 부의장의 발언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자주 나왔던 이야기를 논리화한 겁니다. 홍준표 대표도 주사파, 전대협, 친북정권이라고 비판을 하고 그 사상 전향 여부를 밝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전희경 의원도 국회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하여 전향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개별적인 활동입니다. 당이라는 것은 조직입니다. 여론을 조직화가 당이 정당이란 말도 있다시피 정당은 권력을 잡기 위한 평화시의 군대와 같습니다. 군대. 옛날에는 군대가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게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정부 시대에는 정당이 옛날에 군대 역할을 합니다. 군대는 조직으로 싸우는 것이지 사병들 개개인이 용감하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이 행태는 전혀 그런 조직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투쟁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회장 씨가 나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분 전남 출신인 김원성 전 국정원 차장이 주간조선과 한 인터뷰에서 아주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2001년에 청와대의 지시로 6개 시중은행을 통해서 6개 시중은행을 통해서 500억 원씩 3천억 원을 조성했다. 자기는 그 조성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했다. 그런데 그 돈이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하면서 자신의 역할 그리고 관련자들의 이름을 댔습니다. 이것은 요사이 국정원이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 대상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항목이죠. 또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김대중 시절의 적폐도 조사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결정적 증언을 했습니다. 이 증언은 다른 증언과 다른 게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는 증언입니다. 내가 3천억을 조성하는데 실무 책임자였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주간조선이 나온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조선일보에 이미 보도가 되었어요. 인터넷판에. 그렇다면 아무리 늦어도 어제는 자유한국당의 논평이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생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무반응입니다. 논평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던 그런 정보가 드러났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정작 박지원 씨는 재빨리 몇 시간 뒤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김문성 씨의 주장을 부정하고 나왔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좌파와 싸우려면 좌파의 장점을 배워야 합니다. 좌파의 부지런함, 끈질김, 집요한 것, 그리고 조직적 활동, 인간적 유대는 자유한국당이 배울 부분입니다. 만약 지금 집권 세력이 야당이었다면 이런 폭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아니, 반응이라는 것도 없죠. 반응이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의 상당히 강력한 발언은 그냥 허공에 말로서 메아리 없이 날아간 일종의 잡담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잡담 또는 조크, 그것을 언론에 보도하니까 홍준표 대표 스스로도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우리 한국의 보수 세력이 그동안 잘못한 것이 많은데 세 가지를 잘못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절대 악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주국방 의지를 심는데 소홀히 했습니다. 미국에 너무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 전용에 찬성해가지고 한국어가 반신불수가 됨으로써 국민들이 분별력을 갖는데 치명적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한국의 보수 세력,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 대한 주도권, 즉 지도력을 상실했습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의 억지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영합하는 그런 시기 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실수는 이 기성세대가 행동력을 조직화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군대, 국정원, 경찰이 알아서 지켜줄 테니까 나는 뒷짐지고 논평만 하면 된다 하는 무사 안일의 풍토가 보수 세력의 정신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를 하니까 간첩 잡는 일도 여러 일 중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국가보안법, 국정원 이런 것들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는 국정원, 국가보안법 굳이 필요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누적되어 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비상사태가 아니면 도저히 자생 능력이 없는 정당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구성원 중에 좌파의 앞잡이가 되어 가지고 좌파와 싸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그 정당에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이 친박 세력을 몰아낸다. 친박 세력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런 구조라면은 이 정당은 더욱 철저히 망가지고 바닥에 떨어져야 재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자유한국당은 이름을 참 잘 지었습니다. 정당 명칭에 자유라는 그 보수적 가치의 키워드가 들어간 것은 참 잘 지은 정당인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이름에 걸맞는 행동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나태한국당 또는 배신한국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호남 출신 심재철 그리고 김원성 두 분이 이런 용감한 행동을 하고 나온 그 배경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원성 국정원 제1차장은 그 부친이 유명한 공안검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 속에는 국정원이 좌파 정권 시절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느냐. 그래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켜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국정원을 난도질하고 특히 수사기능을 빼버리려고 한다는 데 대한 분노가 그런 정원의 동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이분이 호남 그리고 운동권 출신으로서 지금 집권 세력과 오히려 인연이 더 많지만은 90년대 들어와가지고 큰 인간적 변화를 통해서
가장 확실한 우파적 정치인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분도 혼자서 참다 못해가지고 국회 부의장으로서는 아주 이례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에서 이 상황에 대한 절박한 인식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런 절박성에 무감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더 망가져야 된다. 더 바닥으로 떨어져야 된다. 이런 결론인데, 대안 없이 또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이래저래 한국 보수 세력의 고민이 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 행동은 구체적 사안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대응하는 것을 영어로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리스판스에서 나온 말이 리스판스비리티입니다. 리스판스비리티는 리스판스 할 수 있는 어빌리티, 능력을 합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책임이라고 합니다. 책임감. 리스판스비리티. 그러니까 리스판스비리티, 책임감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 두 사람의 애국적인 증언에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책임한, 리스판시빌리티가 없는 무책임한 정당이죠. 가장 경멸해야 할 인간은 불의를 보고 또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대응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정의의 감수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딱 이 자유한국당이 정의감의 의분심이 없다. 불의를 보고도, 진실을 보고도 거기에 반응할 줄 모르는 정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이니까 돌아오라 이회창이라는 이런 글이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유를 지키려면 용감해야 합니다. 자유는 용감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감사합니다.